전화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바로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네, 전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수고하시네요.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한미반도체요. 네, 그걸 33,000원에 샀는데, 네, 얼마 안 있다가 그게 반이로 뚝 떨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증권회사에다 물어봤더니, 네. 그게, 100주면은 200주가 되는 거라고. 아, 증자 이슈가 그러더라고요. 있었나 봐요? 예? 이 증자가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언제 사신 거예요? 좀 오래됐어요. 아, 오래되셨습니까? 예. 자, 그 비중은 얼마큼 가지고 계신데요? 100주, 그때 100주를 샀거든요. 아,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몇 퍼센트 정도 되세요? 비중이 예. 10% 되나? 10%요? 알겠습니다. 아, 이 보니까 액면 분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 그럼 일단은, 이전에 매수를 하셔서, 그 액면 분할 전에 33,000원으로 매수하셨던 거고, 자, 일단 한미반도체가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죠? 예. 예, 현재 11,900원까지 해서 주가 상당히 좀 내려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손실이 좀 제법 나 계시잖아요. 예. 예, 앞으로 이제 궁금한 점은 손실을 어떻게 줄일까 이 점 아니실까요? 이게 맞나요? 반도체 좋아진다고 하면서도 자꾸 떨어지니까 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한미반도체 앞으로 좀 전망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한미반도체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신규 전문가님, 한미반도체를 문의를 하셨는데 이 종목 좀 봐주시죠. 예, 한미반도체는 액분을 했고요. 이제 네. 33,000원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실제로 지금 이제 가격은 매수가가 16,000원이세요. 네. 16,000원 살짝 이제 넘게 되십니다. 50% 액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계좌 보는 법이라든가 이런 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예전에 100주 사셨으면요, 지금 그 200주 단계 있을 거예요. 처음에 매수하셨던 그거 단가만 기억하시나 봐요. 예, 그런가 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단가가 33,000원이 아니고 지금 이제 16,000 그렇겠죠. 얼마 예.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한미반도체는 좋은 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좋은 회사라는 뜻은 실적이 계속 나는 회사라서 예. 그리고 실적이 지금 이 회사 2019년도에 매출액을 보면요. 1,200억, 2020년도에 2,500억, 21년도에 3,700억 매출이 계속 늘어요. 네. 영업이익도 2019년도에 137억에서 20년도에 666억, 예. 21년도에 1,220억까지 이렇게 계속 늘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이렇게 계속 느는 회사, 3년 이상 이렇게 성장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은 영업이익률이 작년에 32%였는데 올해 35%까지 또 올랐어요. 아, 그래요? 네, 이익률이 올랐다는 뜻은 이런 그 반도체 관련 업체들이 이익률이 올랐다는 뜻은 둘 중에 하나예요. 새로운 제품이 나왔든가, 네. 새로운 기술이 나왔든가. 아니, 안 그래도 30%면 굉장히 높은 거 아닙니까? 30%가 한 15%만 돼도 정말 예. 뭐 살만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 30%면은 정말 논하는 사업인 거예요. 거기서 더 오른다 대단한데요. 예,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이 예. 얘기는 뭐냐면은 계속해가지고 지금 신제품이 나오고 있다든가 또 이 회사 후공정 쪽에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새로운 신기술이 지금 계속 적용이 되고 있다는 뜻이고 그럼에도 영업이익이 계속 그 회사들이 전방 회사들이 이 회사의 제품을 차용을 한다는 뜻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뭐 이제 좋은 회사로 봐야 되고 단지 지금 반도체 쪽에 전체적으로 지금 심리들이 너무 안 좋죠. 삼성전자가 안 가는데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이 어떻게 가겠어요. 네. 삼성전자가 이제 출발하면 이 종목도 간다 이제 보이고 지금 미국 쪽에서 반도체와 관련돼 가지고 주가 바닥론이 지금 이제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업황 바닥은 반도체 업황 바닥은 그 내년도 1분기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번 3분기, 4분기 반도체 전체 업황이 안 좋아질 걸로 내년 1분기까지 그렇게 예상은 하는데 그걸 이미 주가들은 다 반영을 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런 이제 얘기들이 지금 월가 쪽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지금이 싸다 뭐 이러면 사라 이런 의견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뭐 움직임을 봐도 반도체 쪽에는 일단 바닥은 잡은 듯이 보여요. 여기서 빠져봤자 얼마 아래쪽으로 못 도망갈 이제 가격대라고 보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좀 시간 투자를 좀 하시면 돼요. 시간 투자를 하시면은
제 생각에 내년도 한 2분기, 그러니까 내년도 한 3, 4, 5월 정도가 되게 되면은 그럼 본전가 이상은 충분히 가 있을 거고요. 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19,000원까지도 보셔도 됩니다. 기왕에 들고 계셨던 거 좀 장기 투자하셔가지고 내년 하반기 때 19,000원까지 충분히 나올 종목이니까 좀 더 흔들리더라도 가지고 계셔가지고 좀 이 종목은 좀 원래 이 종목은 장기 투자할 종목이지. 네. 이게 그 뭐 단타로 뭐 먹고 나올 그런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9,000원 목표가 딱 가지시고 한번 좀 들고 계시면서 심지 있게 한번 좀 들고 계셔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전략을 좀 세워드렸습니다. 자, 한미반도체가 그 액면 분할이라고 해서 주가 좀 낮추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 가지고 계시는 단가는 16,000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16,000원에 가지고 계신 거고 현재 주가가 12,000원에 조금 못 미쳐요. 그런데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다 숨죽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기다리시면 매수하신 가격 이상 분명히 올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자, 그래서 19,000원까지 보유해 보시자. 19,000원 목표 주가 잡아주셨으니까요. 내년까지 보시면서 여유롭게 보유해 보세요. 그럼 지금 추가 매수해도 돼요? 아, 추가 매수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지금 반도체 쪽이 막 움직이는 구간이 네. 아니고 지금 추가 매수하시면 한참 동안 또 들고 계셔야 될 수가 있어요. 하죠, 그러면. 그래서 지금 있는 것만 가지고 가시고요. 추가 매수하실 금액은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섹터들이 요즘에 많이 있거든요. 예. 그쪽을 사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정달님 일단 뭐 기다리면 수익을 볼 만한 종목이긴 하지만 여기에 많은 비중을 담았다가는 한동안 굉장히 답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비중만 해서 19,000원까지 보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꼭 수익 보고 나오세요. 네. 네.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한미반도체 가지고 계시네요. 종목 진단 상세히 살펴드렸으니까 수익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자, 한미반도체 지금 매수하셨던 가격을 좀 잘못 알고 계셨는데 아마도 거래를 아마 휴대폰이라든지 이렇게 거래를 하진 않으신가 보죠. 객장을 통해 바로 거래하시는 것 같은데 가격 체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수익권에서 나오시길 바라보면서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인석 캐스터 어떤 종목인가요? 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고민입니다. 밝은 해님의 고민이고요. SKC 관련해서 종목 고민 남겨주셨네요. 15만 3,535원에 매수하셨고요. 20% 갖고 계시네요. 적지 않은 비중인데요. 네, 많지 않은 비중인데요. 2차전지 소재는 다 오르는데 이 종목은 왜 이리 빠지는지요? 종목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대응 방법 알려주세요. 기간은 무시해도 되고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차트를 보니까 오늘 아무래도 신저가가 경신됐습니다. 현재 종가 기준으로 11만 8,500원 나왔고요. 오늘 최저가 11만 6천원까지 떨어졌네요. 네, 15만 원대에서 아마 매수를 하셨으니까 20%가 넘는 그런 손실 구간에 계신 것 같은데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대응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셨고 기간은 무시해도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손절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좀 장기간이라도 보유해서 익절을 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SKC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김영우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네, SKC는 일단 뭐 SK그룹 계열로 해서 지금 2차전지 소재 부분 동박을 담당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다들 이제 아실 겁니다. SKC와 그리고 LG 머티리얼즈가 가장 유명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주가가 지금 떨어지는 거는 뭐 종목에 문제가 있거나 뭐 그렇다기보다는 일단 첫 번째로 이 전기차의 지읒자만 나와도 이 전기차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올라갔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때도 이 SKC는 그러한 부분들을 차트에 반영이 많이 되었다. 즉 고밸류에 대한 그런 부분들 리스크가 있었다라는 그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있어서 사실 차트를 줄여보면은 이 정도는 건강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올라온 거에 비해서 거의 50%짜리 50%의 조정 자리도 지금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자리는 충분히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즉 이제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50% 자리를 이제 한번 이탈을 했는데 다시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SKC가 이제 기대감에 많이 올라갔다가 결국 이제 실적이 그게 생각만큼 이제 나와주질 않았어요. 2분기 때도 나와주질 않고, 그리고 하반기에도 지금 실적이 부진이 예상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이제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실적 일단 펀더멘탈적으로는 지금 많이 약화가 된 상황이다라고 지금 일단 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오늘 뉴스 플로우를 봤을 때
이 LG 에너솔루션이 이제 혼다와 JV를 설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일단은 2차 전지 소재 부분들, 벤더 업체들이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지금 일단은 양극재, 포스코케미칼과 LG 화학이 먼저 수혜를 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로 내려와서 이제 음극재 회사들과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올 게 동박 회사들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SKC와 그리고 이제 LG 머티리얼즈 같은 기업들이 차례로 수혜를 볼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가시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하나의 시나리오를 이제 시청자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간이 상관이 없으시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그냥 들고 가셔라, 그런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비중이 이제 20%고 평단가를 보니까 한번 추가 매수를 하시지 않으셨나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런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일단 비중 20%, 한 종목의 비중 20% 가져가는 걸 일단은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권유를 해드리지 않지만 기간을 조금 두고 투자를 하신다면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사실 대응이 이제 어떻게 본다면 포트를 갈아타거나 손절을 하거나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시간을 두고 좀 투자를 진행을 해 보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단 SKC가 원래 배당이 좀 나오는 종목이었는데 이번에 좀 그런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 배당률이 조금 떨어질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시간을 투자를 해줘야 되는 종목이다. 즉 펀더멘탈이 다시 차오를 때까지는 시간을 좀 두고 믿음을 줘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최근 4월달 같은 경우에 이 SKC 같은 경우에는 중간 지수사로 전환을 하면서 또 개편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기업적으로 좀 좋은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그런 행위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으니까요. 15만 3천 원이면 좀 평단가가 그렇게 높다고는 생각은 안 해요. 뭐 차트적으로 좀 가파르게 보일 수는 있지만 좀 높다고는 생각 안 하고, 지금 2차 전지의 시장이 커져가는 속도를 생각해 본다면 이 SKC의 주가도 좀 바닥 찍고 다시 올라올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다시 만들어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생각하는 반등의 구간은 한 11만 원 정도에서 반등이 오지 않을까. 여기 지금 변곡점 11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거기쯤에서 좀 반등이 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니까요. 그 구간을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한번 좀 긴 호흡으로 들고 계시면은 좋을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KC 살펴드렸습니다. 역시 뭐 긴 호흡으로 보유를 해 보신다면 손해볼 종목은 아니다,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그 전에 SKC 주가 상승이 워낙 대단히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긴 기간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만 원 정도까지는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그 구간에서는 딛고 일어나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길게 보시면서 보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SKC 발견햇님의 신청 종목입니다. SKC까지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죠. 신은석 캐스터. 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두 번째 고민입니다. 코오롱 러브스기님의 사연이고요. 코오롱 글로벌에 관해서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매수가는 23,050원이고요.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연말인가 연초에 인적 분할 이슈가 있는 걸로 아는데 모아가도 될까요? 아니면 추매해서 탈출하고 싶은데 추가 매수 가격과 목표가도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코오롱 글로벌 건설과 자동차 부분을 인적 분할한다는 소식이 있는 종목이죠. 오늘 기준으로 종가는 18,100원이고요. 0.84% 상승하면서 마감했네요. 근데 매수 가격을 보시니까 아마 고점 부근 근처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보유하고 계신 지는 좀 오래되신 것 같은데 좀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흐름이 이어져서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그리고 추가 매수 가격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예,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는 일이 이제 상사로 되어 있는데 건설 토목 쪽 일도 하고 있고 자동차 쪽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둘 다 지금 사실 못 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잘 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성격이 너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제 상사다 보니까, 원래 이제 상사 그러면은 안 하는 게 없습니다. 돈 되는 건 다 하는 데를 보고 상사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것저것 하다가 하다 보니까 자동차 쪽하고 뭐 건설 쪽하고 건설 토목 쪽하고 이렇게 조금 이제 나눠가지고 사업이 좀 재편이 된 것 같아요.
현재 자동차 쪽은 코롱 아우토, 코롱 오토모티브, 뭐 코롱 제이 모빌리티 이런 쪽들이 지금 연결 회사로 지금 돼 있는데요.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자동차 쪽과 관련해 가지고 BMW를 지금 수입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서비스까지 하고 있어요. AS까지. 근데 그 부분이 지금 국내에서는 지금 업계 1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이제 인적 분할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 회사가 지금 PER이 2배, 3배예요. 굉장히 싼데 근데 사실 토목건설 회사로 보면 그렇게 이제 싼 편이 아니라 보통 수준이에요. 보통 수준. 근데 이제 이 회사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억울한 거죠. 자동차도 있는데 우리 회사 주가가 토목건설 회사랑 같이 엮여가지고 평가를 못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인적 분할이 되게 된다면은 주가 반등의 어떤 호재거리가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 1월 달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요번에 그것 때문에 슈팅 나온 게 22,500원 살짝 넘어 23,000원 부분까지도 올라갔다가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 7월 달에 7월 21일 날이네요. 아마 이제 이때 매물이 많이 쏟아졌기 때문에 다시 그거 받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년 1월 달이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지만 고가에서 아마 그때 잡으신 게 아니고 한참 보유를 하신 것 같은데 네. 한 5% 정도 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어가고 요번에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한 15% 정도 갖고 있다가 본전가 그럼 그 평당가 낮을 테니까 평당가 부근에서 한 5% 정도 터시고 그럼 한 10% 남죠. 그거는 제 생각에 이제 내년까지 가져가다 보면 27,000원 정도까지도 한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예상이 좀 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비중 좀 더 넣어가지고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빠져나오고 수익 보고 나오는 전략 가능할 걸로 보이네. 네, 알겠습니다. 자, 코오롱 글로벌을 살펴드렸습니다. 다시 또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는 측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오히려 5% 정도는 추가 매수를 해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춰 놓으시고 다시금 이제 평균 단가 정도까지 왔을 때 비중 좀 줄이시고 그 나머지 비중으로 조금 더 수익을 도모해 보자라는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러브수기님께서 보내주신 코오롱 글로벌 살펴드렸거든요. 자세한 도움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종목진단 유튜브에서 2개 좀 봐드렸고요. 자, 다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네, 절단님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녹십자요. 녹십자요? 예. 예,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말씀해 주실까요? 비중은 25% 정도 되고요. 예, 17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매수 가격이 17만 원이요? 네, 17만 1,000원. 17만 1,000원. 자, 그러면은 이게 매수하신 지는 오래된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매수하신 건가요? 한 달 넘었습니다. 한 달 정도 되셨고요. 예. 알겠습니다. 7월 달에. 예, 매수하셨을 때도 녹십자 주가가 정말 많이 낮은 구간이었는데 예. 좀처럼 움직이질 않고 또 계속 내려옵니다. 위에서 제약 바이오가 힘을 못 쓰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요. 아마 매수하셨을 때쯤이면 제약바이오가 이제 가겠다라고 해서 들어가셨던 게 맞죠? 예, 그때 예. 이제 바닥 찍고 올라오는 줄 알고 들어갔는데 그렇죠. 다시 또 내려왔네. 맞아요. 이렇게 좀 좋다 말아보니까 이거 완전히 또 소외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 우려감도 드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녹십자 참 그 인지도도 있고 큰 회사인데 이 종목이 다시 위로 쭉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종목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네. 자, 그러면 김영우 전문가께 진단 넘겨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녹십자입니다. 17만 1,000원에 25%. 지금 그 시청자분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그동안 주가가 너무 많이 내려왔습니다. 맞습니다. 갈 때 안 됐습니까? 일단은 그 코로나로 한 번씩 이렇게 주가를 펌핑을 시켰던 종목들이 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때 이후로 다시 한번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또 상승을 했는데 그런 주가들이 이제 뭐 진단키트라든지 아니면 임상에 이제 성공을 했던 그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올라오곤 있었는데 예. 녹십자는 그거에 비해서 재료가 충분히 뭔가 주가를 띄울 만한 그런 재료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저는 이제 시청자분의 평단가를 듣고 그때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이 FDA와 좀 희귀질환 신약을 만든다 그
그게 좀 재료가 셌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해도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 재료를 보고 많이들 들어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거는 결국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바이오주들도 마찬가지로 이 환경 자체가 개별 종목에 대한 그런 확실한 이슈가 있을 때 뭔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 녹십자에 대한 주가를 좀 관리를 하는 그런 주포들이 움직일 만한 재료가 나타났을 때 다시 한번 네.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청자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본다면 차트적으로 여기 지금 반등은 찍고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매물대도 어떻게 보면 박스권 아래 바닥권에서 박스권을 그리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을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전 저점을 내려오면서 여기서부터 반등이 나와줘야 좀 의미 있는 그런 구간으로 다시 온위치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일단 이 녹십자에 대한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재료가 결국은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 지금 실적 자체로는 이 2분기에 어떻게 보면 컨센서스 가이던스를 못 미쳤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투심이 약화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하반기에는 좀 매출이 나오면서 연매출 한 1조 7천억 원 좀 찍을 것이다 라는 증권가의 그런 얘기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녹십자는 지금 코로나 이후로 다시 원위치에 온 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여기가 지금 적정 주가에 지금 딱 위치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이제 시청자분께서 막 이렇게 고점 이 30만 원, 40만 원대 안 물리셔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사실 지금의 주가의 위치를 본다면 지금 가지고 계신 평단가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평단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손실 구간이시긴 하지만 그래서 녹십자도 결국에 이 하반기에 그 FDA에 대한 그런 FDA와 신약에 대한 개발 기대감이 조금 더 올라와 주고 좀 가시화된 움직임이 보일 때 뭐 재료가 실질적으로 드러날 때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주가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일단 재료로는 그 부분을 가장 기대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혈액 제제에 대한 그런 FDI 사전 승인이 가장 중요한 그런 재료다라는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 그 재료가 만약에 좀 가시화권으로 들어와서 그 부분을 좀 재료를 펌핑을 시켜준다면 주가가 한번 뛰지 않을까. 그때 저는 비중을 좀 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 저는 이 개별 종목으로 순환매가 도는 게 일단 이번 하반기까지라고만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대장 바이오주들의 대장을 잡는 게 지금 다시 한번 쉬운 시장 어려운 시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에서는 좀 비중을 빼시고 한 번은 그래도 녹십자가 이번 하반기나 아니면 상반기 안으로 이 FDA와 뭔가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좀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그게 이제 희귀병이라 네. 사실 매출과는 그렇게 크게 연관이 안 될 수도 있다. 아, 시장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걱정되긴 하나 어쨌든 이 FDA와 뭔가 협업을 한다는 거는 그 기대감을 이 종목 자체에 심어주는 거기 때문에 바이오주들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없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를 지나가면서 실적이 이제 다시 한번 올라와 줄 테니까요. 지금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바닥을 다져가는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그런 부분을 기대를 해보시고 저라면 만약에 14만 원 아래로 좀 떨어지려고 한다면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시는 게 어떨까. 너무 길게 가지고 가시 종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네. 14만 원 아래 기준선을 잡고 여기서부터는 좀 비중을 덜어 가시고 그 전까지 이 주가를 지켜준다면 한번 하반기 때 그럼 FDA와의 모멘텀 재료를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평단가에서는 꼭 비중 줄이시길 바라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관님 녹십자 일단은 기대감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보유를 좀 해보시고요. 다만 너무 큰 수익을 생각하시기보다는 평균 단가 수준에서는 비중을 대폭 줄이면서 슬슬 나오는 전략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중간에 만약에 주가가 흔들리면 14만 원을 이탈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때도 물론 비중을 줄이면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저도 중량기는 안 보고 당일을 보는데, 예. 독한 백신이 지금 출하 산정식인데, 어떻게 매출 쪽으로 그걸 보고 있는데, 예.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독감 백신과 관련된 움직임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시죠?
예, 독감배씨 관련된 그 질문을 하셨는데 네. 바로 움직임 나올 수 있을까요? 아, 사실 이게 그 녹십자 자회사 중에 녹십자 MS라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원숭이 두창 때도 진단키트 관련해가지고 이런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 저도 사실 기대를 했었는데 예. 크게 영향을 주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독감 백신도 마찬가지로 지금 뭔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네. 사실 이런 구조를 생각을 해본다면 코로나 예방 때문에 이제 마스크를 많이들 쓰고 다니잖아요. 사실 예. 독감 백신의 비중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쪽으로 차라리 매출이 나는 종목들은 좀 갈 수가 있는데 네. 독감 백신 쪽은 조금 모멘텀이 약하지 않나 네.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 독감백신 질문 주신 상황에 대해서는 모멘텀이 좀 약할 것으로 추측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아무쪼록 하반기 좀 늦어지면 내년 상반기쯤에 다시 한번 큰 반등의 기회가 올 수 있으니까 그때쯤까지 보유를 해보시면서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되셨죠? 예, 감사합니다. 네, 지켜보시다가 궁금한 점 더 있으시면 나중에 또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녹십자 살펴드렸습니다. 전화 종목 진단 마무리 해보고요. 다음 종목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찾아봤거든요. 달러 888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이번에도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 나이백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나이백, 24,350원에 15% 비중입니다. 생각보다 가야 할 타이밍에 머뭇거리는데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목표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29,000원 보고 있습니다. 라고 목표 주가도 잡고 계시네요. 아마도 기대감을 하시는 게 그리고 생각보다 가야 할 타이밍인데 못 간다라고 하시는 게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백이 얼마 전에도 뭐 보도가 나왔지만 상반기 역대 최대 반기 실적을 경신했다. 이런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의문점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나이백 왜 좀 주춤하고 있는 건지 말씀해 주셨던 29,000원까지 갈 수 있을런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자, 신규 전문가님, 나이백 갖고 계시는데 생각보다 잘 못 간다고 하시네요. 29,000원 잡고 계신 목표 주가까지 도달할 수 있는 종목이겠습니까? 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7월 달에 호주 쪽에서 이제 폐섬유 쪽 관련해가지고 예. 폐섬유증 치료제가 임상 승인이 났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가려고 그러다가 그때 뭐가 있었냐면 8월 초에 조금 움직였죠. 네. 이게 그때 뭐가 있었냐면 폐암학회가 있었어요. 예, 엮여가지고 가려고 그러다가 가려고 하는 와중에 폐암학회가 끝나버렸어요. 예, 그냥 모멘텀 소실로 그때 이제 폐암학회 폐 관련된 종목들이 다 이 흐름이에요. 좀 올라가다가 다 지금 꺾여서 내려와 있습니다. 안타깝네요, 정말. 예, 근데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학회 모멘텀이 듣는다는 얘기도 해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예, 그래서 나이빅 같은 종목은 뭐 이제 이익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이익 뭐 2분기 때 뭐 7억 나오고 이랬는데 예,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이제 이 회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펩타이드 기반의 여러 가지 임상건이라든가 기술 수출이 또 이 회사가 예전에 됐었거든요. 네. 많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이제 기대감들은 여전히 남아있고 기술 수출이 되려면은 이 회사가 기술 수출을 많이 했던 데가 언제냐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때예요. 예. 그 1월 달에 있잖아요, 보통. 그런데 그 헬스케어 컨퍼런스 모멘텀이 그동안에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관련주로 다들 올라갔었기 때문에 예. 빠지면서 뭐 학회 모멘텀은 쳐다보지도 않은 거죠. 근데 아마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좀 들을 것 같아요, 학회 몸이. 네. 모멘텀이. 그래서 나이백도 지금 그 하반기 때도 지금 학회들이 꽤 있습니다. 예. 나이백이 참가할 만한 학회는 보통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보고 있어요. 네. 내년 1월 달이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 때는 한번 모멘텀 받고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고요. 뭐 목표가 29,000원, 괜찮네요. 29,000원 따지면은 뭐 좀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예.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다른 어떤 또 뉴스가 좀 붙여가지고 나간다면 좀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거기까지는 뭐 들고 있어 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이백을 살펴드렸습니다. 목표 주가 29,000원으로 잡고 계셨죠? 그 목표 주가 도달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나이백 같은 경우에는 이 학회 모멘텀이 드는 종목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하반기라든지 내년 상반기에 이 관련되는 제약바이오 학회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솟구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목표 주가 그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이백까지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볼게요. 이번에 전화가 들어와 있습니다.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전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걸까요? 효성중공업이요. 효성중공업이요. 예, 예. 네, 요즘에 잘 올라갔던 것 같은데 혹시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아, 매수한 가격은 예, 61,500원이고요. 예. 저기는 20%. 비중은요? 아, 20%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수익 보고 계신 거 축하드리고요. 61,500원이면 수익이 꽤 나오고 계신데, 자, 이거 매수를 얼마 전에 하신 겁니까? 아니요, 이게 78,000원인가 작년에 그때 샀는데요. 예. 45,000원에 이게 물 타서 그래요. 아, 물탄 시점은 정말 잘 잡으셨네요. 완전 저점에서, 야, 이 투자를 잘 하시는데, 일단 일단 수익권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아주 잘 대응하셨고요. 자, 그러면 효성중공업 수익권이긴 한데, 잘 가다가 오늘 좀 주춤했죠? 예, 예. 그래서 오늘 예. 너무 갑자기 많이 떨어져서 네. 깜짝 놀라고 지금 전화해봤어요. 알겠습니다. 정말 발빠르게 대응도 하시고 정확히 하시고 잘 투자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효성중공업 지금 오늘 잘 가다가 주춤거린 이 타이밍이 여기서 수익을 실현할 타이밍인 거지 아니면 더 끌고 갈 만한 타이밍인 거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영우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드리죠. 전문가님, 네. 대응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여기서 오늘 약간 주춤했는데 네. 팔까요? 계속 보유할까요? 일단 추가 매수 타점을 보면 네.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이 있을까? 굉장히 잘하시죠? 네, 일단 수익 중이신 부분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예. 근데 효성중공업은 이제 아시다시피 효성에서 이제 인적 분할되어 가지고 중공업과 이제 건설 사업 부분이 이제 나와서 재상장된 업체라고 아실 거예요. 이제 보통 이제 변압기라든지 차단기 이런 제품들을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풍력 발전이 이제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발전기 부분에서 이 부품이 좀 들어가면서 이 풍력 테마들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래서 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로도 묶여서 또 그런 모멘텀을 받았고 거기에 이제 실적도 충분히 지금 나와주면서 이런 단기적인 모멘텀이 단기적으로 이제 상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 같은 경우 뭐 이제 빠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도 수익권을 주다가 이제 5일 1편에 걸쳐서 마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죽지 않고 계속해서 추세를 살려나가고 있는 모습인데 그만큼 이 효성중공업의 모멘텀은 아직도 저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해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는 비중이 좀 아쉽기는 한데 중공업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수익성이 좀 높은 이런 차단기 매출의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면서 이 효성중공업의 그런 지금 알짜배기 뭔가 사업보다 이 효성중공업이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이제 최근에 해외 매출이 증가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캐파들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거기다 이제 ESS 에너지 저장 장치도 부분들도 이제 판매량이 늘면서 이 효성중공업이 뭔가 알짜배기 사업들은 굉장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 여기 차트를 보시면 여기 지금 11일평을 한 번도 무너뜨리지 않고 네.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일단은 한 83,000원 라인에서부터 박스권이 이제 형성이 되지 않을까. 예. 저라면 이제 8만 원 라인부터는 수익 실현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이 11일평이면은 7만 1,000원, 7만에서 7만 1,000원 라인인데 여기가 만약에 종가를 무너졌다 하면은 거기서는 동시효과 때 이제 비중을 좀 정리를 하시고 수익을 챙기시고 좀 가져가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종가가 만약에 11일평을 무너뜨렸을 때 예를 들면 7만 원, 7만 1,000원을 무너뜨리는 예. 종가가 형성이 될 것 같다 하면은 동시효과 3시 20분 때부터 비중은 한 절반 정도 줄여가시고 가져가시고요. 만약에 여기를 무너뜨리지 않고 추세 살려서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저는 8만 원에서부터 비중은 반 줄이시고 그 다음에 전고점을 고점 이제 한 9만 원대까지를 노려보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선장님, 효성중공업 좀 더 수익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8만 원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터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그 최대 9만 원 정도까지 노려보시자라는 말씀해 주셨고, 다만 이 종목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11일 이동평균선을 아래로 좀 내려가게 되면 그때도 비중을 좀 줄여가자. 이런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답변 충분하게 되셨습니까? 여보세요? 예. 71,000원이요?
7만 1,000원, 2,000원 요 정도 부근이죠? 네, 맞습니다. 종가로 7만 원, 7만 1,000원을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동시효과, 그러니까 3시 20분에 보이시면 그때는 비중을 절반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물량만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대응하시길 바라고요. 지켜보시다가 또 궁금하시면 다시 한번 연락해 주세요. 나 이거 솔직히 해서 목표가는 7만 3천 원 잡고 내가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 그렇습니까? 참 8만 3천 원. 83,000원. 뭐 일단 예. 8만 원부터는 그래도 리스크 관리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8만 원부터는 예, 예. 조금씩 줄여 가세요. 수익 실현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수익 더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종목 진단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자, 효성중공업까지 봤고요. 자, 오늘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내일장 전략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먼저 신기수 전문가님, 내일장 어떤 포인트로 접근해야 될지 잡아주시죠. 예, 일단 뭐 내일장은 이제 반등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미국 시장 자체가 내려오다가 이제 어제 브레이크가 좀 걸렸기 때문에 네. 그런 반등이 이제 일단 나온 이후로 고용보고서 발표는 시장 영향이 많이 없을 것 같기 때문에 반등이 일단 나와서 CPI 발표를 눈치 보기성으로 좁은 박스권 등락 뭐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합니다. 9월 달에는 CPI하고 FOMC가 있죠. CPI 발표가 우리 기대치만큼 나오면 또 올라갈 수도 있지만 안 그러면 또 이제 거기서 또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고 FOMC가 끝난 이후에는 반등이 나온 걸로 생각을 지금 저는 하고 있고요. CPI까지는 일단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9월 달은 그래서 좁은 박스권 변동성이 좀 동반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지금은 현금 비중을 일정 비중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등이 나올 때 오히려 현금을 좀 늘리시면 좋겠고요. 트레이딩 접근만 가능하다. 9월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바이오, 건설 원전은 저기 사우디 건이 있죠. 그리고 2차 전지 뭐 지금 여전히 좋고 바이오는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고 이렇게 네 군데 일단은 최우선 관심을 좀 가져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규 전문가께 시장 상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2차 전지라든지 바이오, 건설, 원전 이런 쪽으로 관심을 두시면서 신중하게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김영우 전문가께도 내일장 전략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께서는 내일장 전략은 어떤 포인트 잡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뭐 잭슨홀 미팅 이후로 네. 단기적으로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들어섰다라고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8월 달이 이제 거래일이 이제 하루 나왔잖아요. 예. 좀 어느 정도 이 잭슨홀 미팅에 대한 그런 여파를 생각을 해보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단기적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지금 시장의 환경 자체가 매크로 환경 자체가 이 경기 둔화 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포트 자체는 좀 보수적으로 짜야 된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 9월 달에 8월 제조업 지수 그리고 고용 동향 보고서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경기가 민감할 때는 굉장히 이제 지표에 대한 그런 민감도를 높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표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이게 지금 경기 둔화 쪽으로 가는지 아니면 경기 회복 시점으로 가는지 그거를 판단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큰 건 아니지만 지금 IFA 2022가 2년 만에 현장 개최가 돼요. 독일 베를린에서. 이파 열리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이제 LG전자가 이제 참여를 해서 프리미엄 제품들을 이제 뽑는다고 하는데 거기서 뭔가 일정 매매를 봤을 때 이 스케줄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수익권 구간이 들어서지 않을까 해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 전에 뭐 LG전자도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네. 이 애플과 관련해서 또 큰일을 해낼 또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관심 섹터는 이제 항상 하반기에는 제가 항상 너무 똑같은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네, 엔터, 방산, 2차전지 항상 말씀드리는데 근데 그 종목들이 계속 강해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하반기에 그나마 이 경기 둔화 구간에서 우리의 그런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는 예. 지금 환경에 그렇게 구애받지 않는 종목 포트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쪽으로 한번 보시면서 주식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은 내일장 전략 뭐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의 주식 대응 전략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기회 김영우 전문가께서 오늘 저녁에 또 마련해 주셨다고 합니다. 자, 공개 방송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이제 1시간 뒤에 배워야 산다 네. 하고 나서 공개 방송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시장의 그런 매크로 환경과 경제적 해자
인 산업을 통해서 이런 시장에서는 그런 산업들이 그나마 주가가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런 산업들을 찾아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영우 전문가와 함께하는 논다인 무료 공개 방송입니다. 오늘 오후 7시 5분에 바로 이어지거든요. 경제적 해자를 찾아라 라는 제목으로 이어지는 오늘의 무료 공개 방송. 아주 알짜배기 정보들 마련했다고 하시니까요. 같이 함께 하시면서 이런 정보들 같이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분 전략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바로 보내드릴게요.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진짜 쉬운 진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명심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